코스프로 2급 1회 문제 2번 회원 등급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회원 등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A 쇼핑몰에서는 회원 등급에 따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 등급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S가 실버, G가 골드, V가 VIP일 때 실버는 5%, 골드는 10%, VIP는 15%의 할인율을 갖습니다. 상품의 가격, 프라이스와 구매자의 회원 등급을 나타내는 문자열, 그레이드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할인 서비스를 적용한 가격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의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회원 등급, 그레이드가 매개 변수로 주어지는데 프라이스는 100 이상 10만 이하의 100단위 자연수고요. 100단위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그레이드는 S, G, V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리턴 값을 보게 되면 할인한 가격을 리턴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프라이스가 2,500이고 그레이드가 V일 때는 15%의 할인을 적용해서 리턴 되는 것이 2,125라는 것이고 프라이스가 96,900일 때는 그레이드가 S일 때 실버, 즉 할인율을 5% 적용을 해서 92055라는 것을 리턴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시 설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프라이스에서 할인된 가격 빼가지고 반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솔루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스하고 그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함수를 호출하고 그것을 리턴 받아서 그것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 S하고 G하고 V마다 다른 할인율을 적용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1번 문제 풀어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이해가 충분히 되신 분들은 또 딕셔너리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딕셔너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if else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if else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프라이스 하고요. 그레이드라는 것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제가 if else를 써볼게요. 자, if에서 이제 조건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그레이드죠. 그래서 S일 경우 할인율이 주어지죠. 그래서 할인율을 D라고 할게요. 5%라는 것은 0.05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else, if, 그래서 ELIF, 그래서 그레이드가 골드일 때 D는 0.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니까 맨 마지막은 else로 하시면 되죠. D는 0.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프라이스하고 그레이드를 하나 주어 보고요. 돌려볼게요. 프라이스를 2,500,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V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율에 대해서 뒤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answer를 구할 때 answer는 프라이스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이죠. 자, 그리고 answer 출력을 해보게 되면 2125.0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정수로 나왔는데
여기가 0이 붙어져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정수로 취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정수로 이렇게 밑을 끊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겨요. 만약에 소수점 아래가 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떨칠 수 있도록 백단위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들이 100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뭐 0.05 해볼까요? 이렇게 소수점 아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백단위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를 없애도 된다는 거죠.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럼 다른 것으로 바꿔볼게요. 96,900원. 그 다음에 실버죠. 자, 그래서 92055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는 0.05, 골드는 0.1, 그 다음에 VIP가 0.15라는 것을 받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대입하는 문장은 이렇게 줄 바꿔서 쓰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습관이고요. 이제 내용이 많을 때 아까처럼 위에 1번 문제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쓰는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방법, 풀이 방법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아까 쓴 것처럼 딕셔너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S, G, 그 다음에 V하고 숫자들을 매칭하시는 거죠. 해볼까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요. S 같은 경우는 0.05, 그 다음에 G는 0.1, V는 0.15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저희들이 여기는 D를 구해야 되는데 D는 어떻게 구하냐면 A의 그레이드라고 해서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하게 되면 올바르게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답을 구해 볼 텐데요. A라고 하는 딕셔너리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는 A의 그레이드라고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answer에 대해서 여기 뭐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있는데 누적할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누적을 해야 된다, 여러 개에 대해서 다 합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누적 개념이 있을 때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우리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answer에 대해서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반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올바르게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께서 이제 익숙해지시게 되면 이 A의 그레이드라는 부분을 이렇게 직접 넣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한 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answer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식으로 answer 없이, 뭐 문제에서 answer를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코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짧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짧으면서 흐름을, 그러니까 읽는 데 있어서의 흐름을 막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바꿔봤고요. 이제 하나의 방법을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놔두고요. 그냥 위에다 하죠. 자, 무엇이 있냐면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딱 3개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 있는 if, else, if, else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한 줄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레이드가 S라고 했을 때는 0.05가 되는 거예요. 누가? D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D는 0.05다 라는 거예요. 언제? 그레이드가 S일 때. 그리고 그것이 S일 때 아니라면 0.1이 돼요. 언제냐면 그레이드가 G일 때. 복사해서 쓰니까 더 힘들어서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0.15가 된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을 쓰시는 건데요. 얘는 원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조건이고요. 그 조건이 참일 때의 객체, 그리고 그 조건이 거짓일 때의 객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여러 번 이제 나열할 수 있어서 이제 거짓인 경우는 무조건 0.1이 아니라 또 조건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이 참일 때 0.1이라는 객체, 그리고 그것이 거짓일 때 0.15라는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셔도 돼요. 그 말은 나는 딕셔너리를 쓰지 않고 쓰겠다. 그러면 잠깐만요. 요거 빼놓고 얘로 고쳐보자. 이런 식으로 D를 구하고 여기다가 D를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if, else 쓰는 거고, 그 다음이 똑같은 if, else인데 한 줄로 쓰는 거. 얘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if, else를 사용하는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녀석은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쓰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 좀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이 방법이 어떤 것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딕셔너리 쓴 거죠. 딕셔너리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풀이한 것 3가지 보여드렸어요. 뭐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저라면 뭐 그냥 딕셔너리를 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if, else, if 나오는 이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을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해봤고요.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하셔서 파이썬에서 이런 제공하는 도구들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구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